월요병 걸리니 너는? 오늘 힘드니?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야 힘을 내면 돼야 잘. 그래서 오늘 풀 게 좀 많아서 쌤이 좀 템포 있게 빨리 해볼게. 아 그리고 쌤이 살짝 냉방병이 왔는지 뭔가 살짝 컨디션이 조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풀이다 혹시 계산 실수하면 계산 실수할 수도 있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봐. 알겠지? 바짝 차리고 봐. 자 가자. 봅시다. 334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한 EBS 강사처럼 되게 정석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 여러분들 334번 한번 보시면요. 일단 문제 첫 줄에 선창학생 무슨 집합이 아니라는 워딩을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잘 읽어보면 집합은 아닌 A가 있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체인아 가족권에서 A의 원소가 혹시 무슨 연수만 된대요? 자연수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보고요. 나조건을 한번 봅시다. 개소리가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내신에서 진짜 개 많이 나오는데 한 번 풀면 쉬워. 어? 가자. 기회니? 가자. 아 그거 아니야. 짜증나 됐어. 봐봐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뭔 개소리 진짜요? A가 일단 읽어주세요. 스몰 A가 집합 A의 무슨 소리야? 근데 정보는 연결하라고 있는 거고 연결해야지. A가 얘 원소려면 일단 이 A는 무슨 연수여야 될까요? 자연수. 반응하자. 자연수 조건이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렵네. 뭐 하자? 대입관찰하자. 어때? 자연수 조건은 무슨 입관찰하는 조건이야? 하나씩 대입관찰이라는 조건이잖아.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입관찰을 좀만 해줍시다. 오케이? 그러면요 대입관찰 해줄게요. 1만 봅시다. 1이 A의 원소라면 몇십 일도 A의 원소여야 한다? 80일도 A의 원소여야 한다. 이 문장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가지려면 반드시 몇 도 같이 갖는다? 81도 세트를 낸다. 약간 마치 햄버거와 감자튀김, 피자와 코나 약간 그런 것처럼 하나만 가지면 안 돼. 1과 81의 세트야.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세트라는 뜻이에요. 세트. 따라서 1과 81을 이렇게 세트를 그냥 가지면 같이 가져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2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연수니까 하나씩 대입. 2가 A의 원소라면 2분의 81도 A의 원소여야 되는데 뭐 됐어요? 아니 뗐다고 하지 말고 엿됐다고 하자고. 그래도 지성이 있는데 그쵸? 뗀 건 아니고 엿된 게 뭐냐면 2가 A의 원소려면 2분의 81이라는 녀석도 A의 원소로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게 워딩이잖아. 근데 2분의 81이 원소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자연수니까. 따라서 얘들아 이 문장은 무슨 뜻이야? A는 2를 원소로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2를 원소로 갖는다면 반드시 2분의 81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안 돼? 2를 원소로 안 가지면 돼요. 2를 원소로 가지면 무조건 저 분수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몇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2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3도 한번 해줄게요. A가 만약 3을 원소로 갖는다면 몇십 7도 원소로 갖는다? 27cm. 이건 가능하죠. 따라서 A는 3을 원소로 갖는다면 반드시 27도 좀 cm로 가져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4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맙시다. 5는 노, 6은 노, 7은 노, 8은 노. 왜냐면 뭐 이게 안 되니까. 몇은? 9는 좀 해볼 만하다. 이건 진짜 레전드 질문이야. 9가 A의 원소라면 몇이 A의 원소다? 9가 A의 원소다. 지금 같은 말이거든.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9가 A의 원소면 9가 A의 원소여야 한다는 얘기야. 저 말은 무슨 뜻이야? 9는 그냥 9만 원소로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딱히 세트 메뉴로 갈 게 없어.
9니까 이거 굳이 볼 필요 없고 9가 원소가 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근데 9가 원소로 된다고 막 딱히 세트 메뉴로 올 게 있다 없다? 세트 메뉴로 올 건 없어요. 9는 그냥 9예요. 9가 원소면 그냥 나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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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해봤자 어차피 무슨 법대일까요? 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고요. A는요. 헷갈릴만한 소리인데 A는 1과 81은 무조건 세트.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트 메뉴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일단 안 갖는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쵸?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너네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1과 81은 저 세트 전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1을 갖는다가 아니라 81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아니라 1과 81 이 세트 메뉴 자체를 갖거나 안 갖거나야. 오케이? 3과 27이라는 이 세트 메뉴도 가질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 9도 가질 수도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풀던 일반적인 집합 문제랑 다르게 일반적인 집합은 이 원소 각각에 대해서 간말을 하잖아. 이 아이는 하나만 가질 수는 없고 가지면 무조건 세트니까 하나만 뜻. 이 세트를 갖거나 안 갖거나 세트를 갖거나 안 갖거나 요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나머지 원소는 무조건 안 가져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간말 경우의 수 두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몇 하나 정도는 빼야 될까? 하나는 빼야 돼. 왜 빼야 되냐면 얘도 안 갖고 얘도 안 갖고 얘도 안 갖는 무슨 집합이 여기에 카운팅이 된 거야? N집합이 카운팅이 된 거니까 카운팅된 N집합 하나는 지웁시다. 따라서 우리의 정답은 럭키 7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7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할만하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유명한 문제고 해서 알아두면 좋을 알쓸 신답은 이렇게 A가 원수일 때 얘가 원수라면 사실 A가 자연수잖아. 결국 81 나누기 자연수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A는 무슨 일의 약수여야 될까요? 81의 약수 구조긴 해야 돼요. 사실 결국은. 뭐 그런 건 납득은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34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죠. 끝? 335번 하러 갑시다. 335. 우리 335 뭐야? 335를 풀어봅시다. 335 뭐야? 335를 풀자. 아니 335가 비주얼이 개빡세다 그랬죠. 쫄지 마 얘들아 제발 쫄지 마. 쉬워. 할만해. 진짜 쫄지 마. 알겠지? 할 수 있어. 진짜 별거 없어 진짜로. 9라고 조금 있는데 할만해. 진짜 할만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그럼 열심히 이해를 시켜볼게요. 이건 쌤 뉘앙스 이해만 잘하면 참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이에요? 2, 3, 4, 5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얘의 공집합이 아닌 무슨 집합이 있대요? 부분집합이 있대요. 얘의 부분집합. A1, A2, A3, A3, 땡땡땡 가서 A15까지 있대요. 공집합은 아닌. 그럼 얘들 일단 저거 먼저 납득시켜볼게요. 왜 15개일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들아, 이거의 부분집합은 이걸 갖거나 말거나 경우의 수? 두 가지. 이거 경우의 수? 두 가지. 이거 경우의 수? 두 가지. 이거 경우의 수? 두 가지니까 이론상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인데 무슨 집합은 제외하는 겁니까? 공집합은 제외하는 거니까 15개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얘들아 진짜 문제 표현이 개 어려운 게 개빡세.
얘의 원소 중에서 가장 조금 이게 A1이에요. 얘 가장 쪼꼬미가 A2래. 얘 가장 쪼꼬미가 A3래. 얘 가장 쪼꼬미가 A15고 이런 15개 숫자를 뭐 해주래? 더해주래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 개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얘들아 15개 숫자를 더할 건데 나 질문 하나만 할게. 저 15개의 숫자 중에서 갑자기 7 이런 숫자가 껴있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왜? 어쨌거나 이 A1, A2라는 숫자는 요거의 부분집합의 원소 중 제일 작은 거니까 어쨌거나 얘의 부분집합 뉘앙스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7 같은 건 말도 안 되고요. 끽해봤자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에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죠. 오케이? 얘네들 이 A1부터 A15의 후보 프로듀스 101 후보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라니까. 거기까지 괜찮아? 우리는 그것들을 더할 뿐이니까 그럼 내 결론은 그거야. 얘네들 중에서 2가 몇 개인지 3이 몇 개인지 4가 몇 개인지 5가 몇 개인지만 알면 다 더한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A1, A2, A3 누가 2인지 몰라. 근데 그냥 2가 몇 개인지 3이 몇 개인지 4가 몇 개인지 5가 몇 개인지만 알면 그냥 걔네 다 더하면 끝이 되잖아. 오케이? 2가 몇 개인지 생각해볼게요. 근데 생각해보자. 2가 나오려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가 나오려면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가장 작은 원소가 얼마여야 될 거야? 2여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원소, 이 A 값이 2가 나오려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여야 돼? 그거 세볼게. 가장 작은 원소가 2려면 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은 결국 2나 3이나 4는 5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가장 작은 원소가 2려면 그 부분집합은 2는 필수로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 2는 필수. 얘네는 선택이에요. 왜? 얘들아 2를 갖게 된다면 3을 가져도 제일 작은 원소는 얼마가 되는 거고 3을 안 가져도 제일 작은 원소는 2야. 2가 짱이야 그냥. 오케이? 따라서 얘들아 2는 필수 3, 4, 5는 선택 2 됩니다. 가장 작은 원소가 2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2는 무조건 같겠지만 3, 4, 5는 같거나 말거나 알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 같거나 말거나 경우수가 몇 가지? 2가지. 얘 같거나 말거나 2가지. 얘 같거나 말거나 2가지니까 몇 개 있을 것이다? 8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은 2는 필수로 가지면서 3, 4, 5는 선택으로 가는 부분집합일 테니까 8개가 있겠다. 나머지도 해볼게요. 가장 작은 원소가 3입니다. 그럼 얘들아 2, 3, 4가 있을 때 2는 반드시 안 가져야 돼요. 무조건 2가 있으면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니까 3은 필수 4, 5는 선택.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니까요. 선택 같거나 말거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수 2 곱하기 2라서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2 곱하기 2라서 경우의 수는 4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뭔가 몇 개겠네? 뭔가 2개. 얘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작은 원소가 2려면 아니 5려면 이거 절대 안 갖고 절대 안 갖고 절대 안 갖고 무조건 갖고 그러니까 절대 안 갖는다 한 가지 절대 안 갖는다 한 가지 절대 안 갖는다 한 가지 무조건 갖는다 한 가지 나서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할게 그럼 검산까지 해보면 이거 더하면 12 더하면 14 더하면 1 15니까 이제 부분집합 개수 15개라는 검산도 완료되고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2가 8개 16 3이 4개 12 4가 2개 8
5가 한 개. 5.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가장 작은 A1부터 A15의 합이 될 테니 요거 계산만 잘 해주시면 우리의 정답은 41 정도라고 구할 수 있겠다. 할만하죠? 흠 없지? 그래서 결국 이제 2 아니면 3 아니면 4는 뭐니까 각각이 몇 개일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보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149쪽으로 갈 거예요. 149쪽으로 가서 368번, 369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68번, 369번. 근데 367도 할게요. 하는 김에 다 367, 368, 369 얘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367번 얘기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367번 같은 경우는 일단 A 집합은 그냥 결정돼 있어. A 집합은 마이너스 2와 3 정도라 결정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이제 AX 더하기 2는 EX 요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가 봐요. 그러면 얘들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끼리 모아줍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A-2의 X 정도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워주면 될 것 같냐면 2만 넘겨줄까요? 2만 넘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럼 도현이 이런 생각을 하겠네. 아, 쌤, 저 1차 방정식 잘 풀어요. 양변 이제 A 빼기 2로 무슨 나누기 해주면 돼요? 나누기 해주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고민은 생기겠다. 그치? 어떤 고민이 생기니? 그치, 얘들아. 양변을 어떤 수로 나눌 때는 그 수가 몇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따라서 너네가 양변을 A 빼기 2로 나누려는 생각을 했다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 0일 수 있는가?는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A-2가 0이라면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이 방정식이 참이 될까요? 없어요. 그딴 거는. 오케이? 이러면 X가 있다 없다? 없다야. 있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요. 오케이? 없다. 그러면 X가 없다는 것은 얘들아 우리 B라는 집합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원소인 거잖아. 이러면 지연아 B가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B를 만족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 문제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어? 문제님께서 원하는 최종 조건은 A랑 B를 교집합해서 B가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되는지 확인해주면 B가 공집합이면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왜냐면 A랑 공집합이 겹치는 곳은 공집합이야. 이렇게? 따라서 얘들아 얘도 괜찮다 안 괜찮다? 문제 조건 만족? 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A 값을 구했습니다. 입니다. 이걸 첫 번째 A 값으로 선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근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나눠서 X에 대한 표현을 하실 텐데요. 양변을 나눌 때는 그게 몇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니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 0인 케이스를 좀 따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0이 아니라면 나누면 되죠. X는 A-2분의 마이너스 요게 이제 B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구조화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교집합 B가 되려면 우리 이런 낯선 표현을 해석하는 거다. 그쵸? 보통 어떤 해석을 한다? 포함 그림 해석을 하자고 했던 거다. 이러면 이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게 된다면 교집합이 B라는 건 충분히 만족이 될 테니 아 결국 이 I는 B가 누구 안에 쏙 들어간다? A 안에 쏙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건 무슨 뜻이다? 이 쪼꼬미 B의 모든 원소를 A가 가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의 정의가요. 그러면 B의 원소는 이제 얘니까, 얘죠. X가 얘니까 얘를 A가 가져야 돼 반드시.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따라서 B의 원소인 얘를 A가 가져야 되는데 A가 이제 Y랑 3을 원소로 가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얘가 몇일 수도 있지 않을까?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씩씩하게 계산만 하면 A가 구해지겠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3이랑 3분의 4가 나온대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얘네들 다 곱하는 게 우리의 정답일 거고 곱하면 우리의 답은 8 정도라고 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 본 게임은 368, 369인 것 같아요. 그렇죠? 368, 369를 열심히 해봅시다. 야, 근데 지를게. 나 별로 안 어려워. 진짜 할만해. 진짜 쫄지만 진짜 생각보다 할만해. 여기 생각보다 할만해. 얘는 뭐 별거 없으니까 딱 지우고 368번과 369번을 그대로 할게요. 지우고 368번, 369번 봅시다. 그러면 368번 표현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읽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자. 가서 봐. 일단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고 얘가 혹시 몇 이하의 소수예요? 11 이하 소수예요. 0점 몇 이지를 하고 있는 애는 없을 테니까 그냥 갈게요. 2, 3, 5, 7, 11까지도 전체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애초에 원소의 수고가 별로 없어요. 저기 끝, 저기 끝. 그다음 낯선 표현이에요.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일 텐데 문제에서 정해준 거 이거 그냥 x의 무슨 수 다 더해봐? 더하란 뜻? 별 뜻 아니야? 더하란 뜻이다. 원소 열심히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a는 분집합은 아닙니다. 자, 그럼 가족권부터 봅시다. 가족권 해석해볼게요. A 차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되게 낯선 표현이니까 포함 관계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차집합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려면 이제 A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따라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편의상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서 관찰해 줄게요. 전체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될 것 같고 나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조건 S, B에서 S, A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B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거에서 A의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다 뺐더니 얼마가 나오대?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B의 모든 원소에서 A의 모든 원소를 빼면 사실 이쪽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저쪽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얼마인 거야? 10이란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일단 사실 문제 자체에서 약간 자연수 조건으로 제한을 걸어주는 느낌이거든. 왜냐면 애초에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저렇게 5개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어떤 수들을 더해서 10이라는 표현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다. 2, 3, 5, 7, 11이라는 후보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더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제 생각엔 2개가 있어요. 봐봐. 일단 몇 개를 더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한 개만 있어서 10을 만드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한 개로 10은 못 만들어요. 10이 없으니까. 몇 개로 10은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개로 10을 만들려면 반드시 몇과 몇을 더해야 될까? 3과 7. 따라 첫 번째 후보는 3과 7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후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니면 몇 개를 더할 수도 있을까? 3개. 가장 조금이 3개. 2, 3, 5를 더한다면 얘 역시도 10을 만들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따라서 조건은 케이스 2개를 만드는 걸로 해결을 합시다. 케이스 2개를 만드는 걸로 해결을 봅시다. 이제 다조건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S, B보다 B의 여집합의 원소를 더한 게 더 크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를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 이미 우리 몇이랑 몇을 썼어요? 3이랑 7은 썼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쓸 수 있는 남은 것은 2, 5, 11 정도가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2, 5, 1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1번 영역 아니면 2번 영역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이제 저기에 예쁘게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냐면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 썼고요. 이거 썼고요. 이거 아직 안 썼어요. 두 정보를 고려해서 2, 5, 11을 넣어줍시다. 그럼 봐봐. 일단 A가 공집하면 안 되니까 얘가 비어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좀 곤란하죠. 그럼 일단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가긴 해야 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11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11이 들어가면 얘들아 B의 합이 11, 7, 3이니까 얘들아 와 얼마 21이냐? 그쵸? 너무 커. 여기 11이 들어가면 나머지가 뭐 2, 5 들어갈 텐데 우리 B의 여집합 이쪽 영역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들어간 게 이 B 안쪽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1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너무 작아진다. 안 됩니다. 여기 5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까? 5가 들어가면 일단 SB가 15거든요. 15야. 다 더한 게. 그럼 여기 5 들어갔으니까 B의 여집합은 2랑 11 들어가면 여기 무슨 3이야? 13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B는 좀 작아지고요. B의 여집합이 좀 커지려면 여기에 뭔가 들어는 가야 돼. 공집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좁게 최대한 작은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몇으로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 2로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 B가 10입니다. 근데 2 썼으니까 나머지 5랑 10을 여기다 넣어줘봤자 다 더하면 12인데 더하면 16이니까 조건에 만족할 수 있어요. 문제 조건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게 당연히 답이겠지 하고 답을 낼 거예요. 오케이? 저게 답입니다, 실제로. 따라서 우리 집합 B 같은 경우는 결국 2, 3, 7이 가는 거. 이제 B가 2, 3, 7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가 결론이긴 한데요. 얘도 이제 왜 안 되는지는 좀 보여는 드려야겠다, 그쵸? 보여는 드릴게. 설명은 드릴게. 안 되겠지? 이게 정답. 이건 왜 안 되냐면 아니라 우리 저기에 2, 3, 5를 채워넣게 된다면 남는 원소가 7이랑 11밖에 없거든요. 근데 도현아 이렇게 된다면 A가 B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있긴 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7이 들어가면 여기는 11 하나 남는 거잖아. 이거 너무 크고요.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이제 B의 여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건데. 따라서 이런 세팅이면 여기에 7이 들어가던 11이 들어가던 B는 너무 크고 여집합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거는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끝냅시다. 답은 2, 3, 7. 칠판 지우는 동안 369번 빨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칠판 지우는 동안 369번 너네의 트라이를 한번 말해주시고 저랑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뭐 밑에 거 같은 것도 외워서 푸는 건 절대 아니고 추론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느낌인데
나의 생각 과정을 좀 보여줄게. 같이 생각 한 번만 해볼게요. 너네 생각이 궁금해. 너네 생각이 궁금해. 봐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체는 1, 2, 3, 4, 5죠. A는 1, B는 2, 3, 4입니다. 뭐 그냥 별 고민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고, 조건을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X라는 미지의 집합이 있어. 이 미지의 집합이랑 A가 겹치는 게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겹치는 게 없진 않단 거죠. 없지는 않단 거거든요. 겹치는 게 없다죠. 만약에 는이면.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 겹치는 게 없진 않아. 즉 겹치는 게 있다야. 누구랑 누구가? X와 A가. 아니 뭐 몇 개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도 X와 B가 겹치는 게 있다는 뜻이야. 정도로 독해를 해줍시다.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겹치는 게 없지는 않다는 거니까 겹치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그치? 국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다. A랑 겹치려면 몇이 겹치거나 1이 겹치거나 2가 겹치거나 뭐 둘 다 겹치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 거고, 얘 이제 겹치는 게 있으려면 뭐 1인지 2인지 뭐 둘 다일 수도 있다. B랑 겹치려면 2인지 3인지 4인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겠다. 그쵸? 그럼 있잖아, 약간 경우의 수 느낌으로 결국 가야 되거든요. 직접 해봐야 되는데, X가 이제 1이랑 겹칠지 2랑 겹칠지 고민이야. 우리의 머릿속 수용도가 1이랑 겹치니 2랑 겹치니로 살짝 펼쳐졌어. 얘도 이제 2랑 겹치니 3랑 겹치니 4랑 겹치니로 케이스가 3개로 뻗어졌어. 혹시 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누구 있으면 진짜 개꿀이다. 2가 있으면 개꿀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에 공통된 가장 특수한 조건, 가장 제한이 많이 걸리고 정보가 많이 주어진 조건은 2예요. 이 문제의 주인공은 기호 2번이야. 좀 논란될 수 있나? 또 아무튼 이 사건의 주인공은 2번이야. 1번이야. 뭐죠? 2번이야. 2번이야.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은 결국 경우의 수 마인드로 풀긴 할 건데, 나눌 때 이렇게 나눌 거야. X가 몇을 갖냐 안 갖냐로 2를 갖냐 안 갖냐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조건을 생각한다면. 얘들아, 근데 X가 만약에 2를 갖잖아. 진짜 개꿀. 이 조건 클리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조건도 클리어 돼야 안 돼요? 되죠. 겹치는 게 있게 되니까요. 모든 조건이 클리어 돼요.
그럼 얘들아 x는 있어. 어쨌거나 1, 2, 3, 4, 5라는 수모가 있을 텐데 전체가 1, 2, 3, 4, 5니까요. x라는 집합은요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알 바 아니야. 이미 조건 다 끝났어. 1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얘 때문에 경우수 두 가지야. 근데 얘 때문에 몇 가지? 2는 갖는 거니까 일단은 한 가지겠죠? 얘 때문에 몇 가지? 두 가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의 결론은 16가지 정도라고 나올 것 같고요. 그쵸? 이를 가지면 모든 조건 클리어될까? 이를 안 갖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 요 조건이 클리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요 조건은 1 또는 2는 가져야 겹치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요 기억 조건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몇은 필수 가져야 될까요? 1이 필수가 됩니다. 경우의 수는 당연히 안 나오는 필수기 때문에. 그렇죠? 1이 필수. 요것 때문에 요걸 니은 조건을 할게요. 니은 때문에 우리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는 안 갖는 거니까 3을 갖는다 또는 몇을 가져도 돼요? 4를 가져도 되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돼요. 3을 갖는다 또는 4를 갖는다. 3을 가져도 되고 또는 4를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너희 혹시 저랑 또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 경우의 수랑 뒤에 거 경우의 수 더한 다음에 끝내야 돼 아니면 겹치는 거 빼야 돼? 겹치는 거 뺀다는 거 혹시 괜찮아?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 하면 2의 배수 더하고 5의 배수 더한 다음에 겹치는 몇의 배수 빼줘야 돼? 10의 배수 빼줘야 돼. 왜냐하면 A랑 B를 더하는 과정에서 가운데가 두 번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3을 갖는다 치자. 이미 1은 필수 2는 안 가서 3을 갖는다 치자. 그럼 이제 4랑 5는 무슨 택이야? 선택이죠. 3을 가지면 이제 4랑 5는 선택.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4가지겠죠. 4가지예요. 또는 4를 갖는다도 한번 해볼게요. 4를 갖는다면 4를 가지면 몇이랑 몇이 선택? 3과 5가 선택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3과 5가 선택이야. 마찬가지로 4가지죠.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겹치는 거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건 뭐야? 3도 갖고 4도 갖는 경우는 좀 빼줘야 돼요. 그러면 3도 갖고 4도 갖는 경우 겹치는 거 빼주자. 근데 그럼 그래봤자 몇은 선택이야? 5는 선택이니까 5를 갖거나 안 갖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발생할까요? 2가지. 겹치는 건 2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을 갖거나 4를 갖는다 치면 3 갖는 경우의 수, 4 갖는 경우의 수 더하고 둘 다 갖는 경우의 수 빼주면 된다는 거. 그럼 답은 이제 뭐 여기서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16번 6이니까 몇이 몇 정도로? 22 정도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2개 더 보여줄게요. 스타일에 따라서 2개 더.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있잖아. 2를 안 갖는 케이스 계산할 때 우리 어쨌거나 이제 x가 2를 안 가지면 기억 때문에 1은 필수. 니은 때문에 x와 b가 즉 x가 2, 3, 4 겹치는 게 있으려면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x가 3만 겹치거나 4만 겹치거나 아니면 해리야 어떻게 겹치거나? 둘 다 겹치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죠.
여기. 그럼 얘들아 x가 3만 겹친다고 한번 해봅시다. x가 3만 겹치려면 일단 1은 필수, 1은 필수, 2는 절대 안 갖는다는 건 전제로 깔고 3만 겹치려면 3은 필수죠. 3은 필수. 3만 겹치는 거니까 4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4는 가지면 안 돼요? 5는 무슨 택이 돼요 그러면? 선택이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4만 겹치는 것도 구조가 어떨까? 4필수, 3 안 가지고 5는 선택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둘 다 겹치려면 3필수, 4필수. 근데 몇은 선택? 5는 선택이니까 얘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두 가지 나와요. 그럼 얘네 다 더해서 몇 가지라고 봐도 될까? 6가지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건 뭐냐? 조금 귀찮다 세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 세기가 귀찮으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 전체에서 반대 빼버리는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x가 2를 안 갖고 1은 필수인 건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가 클리어해야 되는 조건 어쨌거나 x와 b가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다의 반대말은 겹치는 게 없다죠. 얘들아 그러면 이 구조에서 1은 필수, 2는 안 갖는 이 구조에서 6건 한번 쳐볼게요. 뭔 느낌이냐면 전체에 볼게요. 전체는 뭐야? 3을 아무렇게나 갖고 4를 아무렇게나 갖고 5를 아무렇게나 가진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전체야. 여기서 문제 조건의 반대말 x와 b가 겹치는 게 있다의 반대말은 겹치는 게 없다죠. 겹치는 게 없으려면 이 3, 4, 5 중에서 안 가져야 되고 안 가져야 돼요. 근데 5는 상관 있어 없어? 없죠.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5 때문에 2가지에서 6가지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풀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채롭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냥 뭐 열 수 있다.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답은 이제 뭐 22, 수투, 소중한 데이, 수투데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실력 어프설은 이 정도까지 보고요.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154, 155쪽 대칭 차집법과 집합연산 할게요. 여기는 왜 좀 할 거냐면 여기는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강이라고 돼 있으면 보통 교과 외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좀 내시더라고. 이쪽 관련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건 없습니다. 외울 거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그냥 나랑 연습 한번 해보자. 딱 그 정도 뉘앙스입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해봅시다. 얘들아 그 154쪽 내용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냐면요. 근데 외울 건 진짜 아니에요. 얘들아 그냥 이거 그냥 읽고 써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보통 그냥 한 번만 써볼게요. 문제님께서 그러니까 A 세모 B의 정의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줄 거야. 알려줄 거야. 저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거야. 알겠지? 거기 이럴 때 그냥 딱 그 특강 1번 문제 뉘앙스로 나올 수 있어요. 특강 1번 뉘앙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개념을 너네가 외우거나 뭐 그럴 게 절대 아니라요. 우리는 특강 1번 정도 뉘앙스만 풀 줄 알면 돼요. 특강 1번 뉘앙스가 뭐야? 이렇게 A, 세모, B가 문제를 주고 판단을 시키고 있죠. 1번 문제에서는 A, 세모, A의 여집합이 판단하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떤 뉘앙스냐 볼까? 이게 앞, 세모, 뒤는 앞, 차집합, 뒤 합집합, 뒤, 차집합, 앞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자는 거고요. 그럼 얘들아 A, 세모, A 여집합은요 앞, 빼기, 뒤
뒤 빼기 앞 정도로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하래. 차집합의 본질이 뭐다? 일단 A를 지르고 A 여집합과 겹치는 거 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일단 A를 지려. 근데 A 여집합과 겹치는 걸 제외해야 되는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외할 게 없어서 이건 그냥 A예요. 여기. 일단 A 여집합을 지르고 A랑 겹치는 거 빼자는데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냥 A 여집합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하면 무슨 채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전체라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쵸? 요 정도로 구성됩니다. 이 정도로. 네, 밑에 아니 그 옆에 2, 3, 4, 5 니네 혼자 판단해봐 지금. 2, 3, 4, 5 스스로 판단해보자. 스스로. 시작. 자기는 스스로 판단. 아무래도 뭐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만은 하죠. 앞뒤만 치면 그 정도 뉘앙스만 하자는 거지. 뭐 이게 대칭 차집합이고 뭐 대칭 차집합의 정의가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다 뭐 이런 걸 외워서 풀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딱 이 정도 뉘앙스. 세모가 뭔지 주고요. 그거 가지고 너네한테 좀 시킬 거예요. 그냥 집합 판단해. 뭐 외워서 푸는 주제가 절대 아니라 그냥 해보는 주제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하나 알아주면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증명은 쉽지 않은데 그냥 하나 알아주면 좋은 게 이런 구조가 교환이랑 결합이 되긴 합니다. 이런 대칭 차집합 기호가 해보면 돼요. 해보면 A랑 B 위치 바꾸는 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결합하는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냥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사실 374번 같은 거 있잖아. 사실 저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알면 갑자기 파괴해지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이제 A, B가 요거예요. 얘가 이제 그려보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서 합집합에서 겹치는 부분 빼는 거니까 약간 이 느낌이고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이 물결기호, 뭔 기호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동그라미 두 개 동심원 기호? 동심원 기호가 대칭 차집합인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준 다음에 문제님께서 갑자기 뭐 구하래? A 대칭 차집합 B를 먼저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차집합 A까지 꽂아보래. 이제 이런 걸 구하라고 시키고 있다. 그쵸? 얘들아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그려보면 되는데 뭐가 되긴 하냐면요. 이 대칭 차집합이 교환이랑 결합이 된 거겠죠. 그럼 얘들아 이게 좀 센스 있게 계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랑 얘 위치 바꿔서 교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교환을. 왜냐하면 대칭차 교환된다니까. 교환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무슨 합도 한번 해보자. 결합. 결합의 본질이 뭐예요? 그냥 내 맘대로 무슨 호 위치 바꿔도 된다? 바로 위치. A끼리 하면 좀 편하지 않겠냐? 결합을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결합 법칙. 교환 꽂고 결합을 꽂으면요. 이게 꽤 편해지는 게 봐봐. A 이거 A가 봐봐 A 합집합 A 하면 그냥 A죠.
그래서 얘들 이 부분이 A 합집합 A니까 A에서 A 교집합 A니까 A를 빼는 거라서 공집합이 되거든요. 여기가. 따라서 이 문제가 결국 B 공집합으로 바뀝니다. 또 이렇게 되면 B 합집합 공집합. 다음에 B 교집합 공집합. 이런 구조가 되기는 할 거고요. 그러면 B랑 공집합 합쳐봤자 B고 이건 어차피 공집합이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 B 차집합 공집합 느낌이 되면서 그냥 B라고 좀 깔끔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사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대칭 차집합 구조고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는 교환이랑 결합이 된다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냥 교환 한번 꽂고 결합 한번 꽂아서 답을 구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다. 가능한데 뭐 이런 게 내신에 2년 동안 좀 중요한 문제로 나온 사례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그렇게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온다면 특강 1번 느낌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합시다. 오늘 되게 뭔가 수업이 교양이죠. 그게 아니라 교양이죠. 그리고 얘들아 나 내일 머리 자를 거야. 내일 수업이 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분 전환이 좀 하고 싶어서 내일 파마할 거예요. 후기를 기대하지. 아무튼 그래서 내일 파마를 왜 파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쌤이 수업하다 혼자 되게 흥분하면 머리를 넘기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습관이다. 내가 머리 넘기는 습관이란 말이야. 특히 머리가 좀 길면. 근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아? 수업이 끝나고 제가 거울을 딱 봅니다. 그러면 얘들아 무슨 한 90년대 아이돌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H.O.T라고 하니? H.O.T라는 이제 옛날에 막 이런 5대5가 유행이었는데 난 분명 아침에 학원 나올 때 머리를 좀 그래도 예쁘게 하고 온단 말이야. 수업이 끝날 때만 되면 머리가 5대5가 돼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펌을 하면 머리가 좀 안 찌르고 하면 내가 좀 머리를 안 넘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얘들 이게 진짜 습관인 게 이게 진짜 습관이 무서워. 쌤이 옛날에 춤췄었다 그랬잖아요. 쌤이 대학교 때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공연하다 보면 그때 쌤이 대학교 때 머리가 어땠다고? 좀 길었다 했죠. 내가 울프 하고 다녔다 했잖아. 춤출 때도 울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춤을 추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거 하면 막 와서 직캠 찍어주잖아. 직캠 같은 거 찍어준 다음에 친구가 이 새끼 머리 넘기는 횟수를 세봤대. 3분 초반에 추는데 머리를 42번 넘겼대요. 와 씨. 그거 보고 이게 진짜 습관인데 내가 요즘 수업하는 영상 같은 걸 봐도 머리를 겁나 많이 넘기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아예 짧게 쳐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건 안 돼. 쌤이 예전에 이제 훈련소 갈 때 머리 밀었을 때 거울을 봤는데 이제 그때 진짜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을 때 했잖아요. 제가 두상이 예쁜 편이 아니라 괜히 안 돼. 이제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머리 밀었는데 잘생기면 이건 진짜 잘생긴 거라는 생각을 내가 했었어. 진심으로. 그랬었어요. 그거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몇 시야? 원소 개수는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이 얘기 했었나? 훈련소 갔을 때. 근데 요새 또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얘가 어떻게 1분이면 끝나는 게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여기 가면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고 이 일을 한다. 야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나 보통 어떻게 누워있냐면 이제 목포 같은 거 깔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시트 아닙니다. 다 이런 식으로 누워있어. 쌤 훈련소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이제 쌤이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훈련소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니? 머리 갑자기 빡빡이로 민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 빡빡이밖에 없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길 봐도 빡빡이, 저길 봐도 빡빡이, 저길 봐도 빡빡이.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뭐 배치를 받아서 뭐 이제 앉아서 이제 첫날 밤이야. 첫날 밤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해. 근데 하필 제 옆에 있던 형이 형이었거든요. 형님이셨는데 진짜 딱 독두꺼비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진짜 독두꺼비 닮았었어. 진짜 떡두꺼비 닮았었어. 두꺼비처럼 생겼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옆에 있는 애 이제 그리고 좀 이상해. 혼잣말하고 막 그래요. 좀 쉽지 않았는데 너네 혹시 잘 때 어떻게 자요? 정자세로 자는 친구 있니? 이러고 자는 친구 있어. 이러고 자면 뭔가 좀 약간 영어식으로 정말 시체고 좀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자는 게 건강에 좋대. 항상 그래서 한 몇 년째 누우면 이렇게 자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 자요. 아니 이렇게 자면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자는 친구 있니? 정자세로 자는 친구. 진짜 궁금해서. 없어요. 다 돌려서 자니? 쌤 잘 때, 나 근데 잘 때 왼쪽으로 누워 자야 건강에 좋대요. 그게 뭐 수능 지문인가 어디서 나왔었다고. 왼쪽으로 돌아자야 건강이 좀 괜찮대. 여기 심장이 무건 유튜브에 쳐보세요. 알겠죠? 근데 쌤은 그래서 엔간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잔단 말이야. 근데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정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제 자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얘들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누워 자는지 여기 보고 자는 거야. 아니 근데 씨발 얘들아 이 사람이 분명히 똑바로 누워서 잤는데 얘들아 아침에 빠빠빠빠빠 하면서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안 그래도 얘들아 그 소리 들으면서 깨면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게 눈을 떴어. 근데 이 형이 약간 이러고 약간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와 진짜 그때 약간 진짜 이거 다 부셔버리고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그냥 영창 갈까 약간 이 생각까지 했어. 진짜 이제 딱 보는데 진짜 약간 너 그 박진영 짤 알아? 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려 그 짤 알아? 약간 그거 하듯이 이렇게 되고 약간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네. 잘 지내시죠? 좀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진짜 왜 나왔지? 머리 얘기. 머리 얘기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155쪽으로 갑시다. 155쪽. 마찬가지.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쪽이 나온다면 너 외웠지 하고 나오는 뉘앙스보다는 추론 한번 해보겠니 하고 나오는 뉘앙스일 거야. 알아봐. 쌤이 A2라는 녀석을 한번 질러볼게요. 그리고 A2라는 녀석이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야, 그럼 잘 써봐. 2의 배수 몇부터 시작? 2, 4, 6, 8, 10, 12 땡땡땡 하고 써지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A6 같은 경우는 6의 배수 집합이니까 몇부터 써질 거고 6, 12, 18 등등등으로 써지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걸 묻는다 칩시다. A2와 A6의 교집합을 찾으라고 시켰어요. 그럼 충분히 관찰할 만한 게 뭔가? 겹치는 거 찾아보자. 겹치는 거. 6 겹치고요. 12 겹치고요. 무슨 파일도 겹칠까요? 18도 겹치겠죠. 네, 근데 우리 이런 걸 이제 몇의 배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그냥 A 몇이 될 거야? A 6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우리 어떤 A 네모와 A 세모를 교집합하는데 만약에 네모가 세모의 약수라면요. 요 결과는 무조건 A 세모로 나온다는 정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외울 건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얘들아 외워봤자 졸라 헷갈릴걸? 네모가 약수인지 세모가 약수인지 뭐 뭔지 네모로 나온지 세모로 나온지 개 헷갈릴걸? 내 주장은 그거야. 근데 이거 어차피 나와봤자 그렇게 킬러로 나오기엔 좀 힘들 거고 이 정도로 나오면 얘들 그냥 한번 써보는 게 맞지 않나? 쉽기는 해요 저는. 써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이거 외워봤자 헷갈릴 거야. 헷갈릴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게 교집합만 할 게 아니라 합집합도 할 거거든요. 합집합도 해볼게. A2와 A6을 합쳐봅시다. 그러면 합치자. 2, 4, 6, 8, 10, 12 6, 12, 18 얘들아 이 새끼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 새끼가 합집합에 도움이 안 돼. 왜? 어차피 얘는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미 있는 동안 도와주니까. 그럼 이건 그냥 A 몇 나올까요? A 2 나오겠죠. 따라서 네모가 세모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A 네모가 A 세모를 합집합했을 때 A 네모가 나오는 것은 네모가 얘도 마찬가지로 세모의
약수 구조면 됩니다. 이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합집합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근데 얘들아 이게 헷갈리잖아. 뭐 네모, 세모, 합집합, 뭐 네모가 뭐 이건 세모나고 이건 네모나고 헷갈리잖아. 근데 이걸 굳이 외울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써보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긴 해. 그냥 이건 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얘들아.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얘는 그냥 좀 써보고 이해하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왜? 외워봤자 어차피 시험 전날에 되면 까먹을 거야. 그리고 또 헷갈려서 슈가 이거 뭐였지 그럴 바에는 얘들아 그냥 나열해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텐데 이해를 합시다. 그냥 오케이? 표현을 외우지 말고 특강 2번 풀어봅시다. 우리 같이 특강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특강 2번에 괄호 1번 얘들아 봐봐.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맞습니다. 야 근데 그럼 있잖아. 나는 이거 어떻게 풀 건지 봐봐. 일단 괄호 먼저 봅시다. 아 물론 무슨배해도 되긴 하는데 뭐 분배해도 되기는 해요. 분배해도 나쁘진 않아. 분배해도 나쁘진 않다. 분배할까 말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너는 시험장 했으면 분배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하지 말자. 어? A2랑 A3 합치해. 야 그냥 써봐. 뭐 5 안 되고 뭐 7 안 되고 뭐 10 11 안 되고 뭐 13 안 되고 14 뭐 이런 느낌일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몇의 배수 찾아라? 4의 배수랑 겹치는 거 찾으래. 인정? 그럼 4의 배수랑 겹치는 거 찾아보자. 와 슈가 어때요? 다 있어요. 개꿀이죠? 그냥 A 몇이야? A 4야 그냥. 오케이?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지. 뭘 이거를 네모가 세모의 약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할만하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할 거야. 왜냐면 나 오늘 원소개수 끝낼 거거든. 넘어가서 156쪽 갑시다. 별거 없어요. 원소개수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 피곤하니? 그래. 가보자. 들어가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 역시 시계 볼 타이밍이죠? 그래.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나요? 그때처럼 나도 이제 너네 수업하면 오늘 수업 끝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또 막상 있어보니까 컨디션이 괜찮네. 그래서 컨셉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잘 한번 해보자. 알겠죠? 봐봐. 알아야 될 것 좀 기억할게요. 알아야 될 거랑 몰라야 될 거 좀 구분을 할 건데 바로 1번. 너무 중요해. 진짜 졸라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꼭 알아두자. 일단 설명해 줄 건데 얘들아 얘는 거의 무조건 만사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만사가. 거의 무조건 만사가 돼야 되는 공식이고 그냥 아는 걸 넘어서 그냥 반사 무조건 반사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뭐 대단한 건 절대 아니야. 봐봐. 만약에 A가 1, 2, 3이 양 B가 3, 4, 5양 그래야 합집합 구해볼게. 몇이야? 1, 2, 3, 4, 5양 그래 얘들아 그럼 요 앞에 n 기호는 무슨 수의 개수 쓰라는 기호야? 원소의 개수 쓰라는 기호야. 내가 이렇게 하는 작품이 나오니 개새. 그럴 수 있어요. 학생은 항상 졸려요. 나도 그랬어요. 난 널 위한 너다 잘해.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이렇게 해요. 5개죠. 근데 선생님 합집합은 약간 A랑 B를 뭐하는 느낌인데요? 더하는 느낌이니까요. 일단 냅다 더해볼까요? 근데 얘들아 냅다 더하니까 A는 3개 B는 3개니까 더해봤어. 좁됐어요. 달라요. 근데 왜 좁된 거예요? 그냥 겹치는 거를 A랑 B 더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더 더하고 우리 합집합은 이거 겹치는 한 번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원소 개수를 좀 빼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린다고 이해하는데 그림이 짱이야. 얘들아 봐봐. 슈가 A가 있어. 슈가 B가 있어. 합집합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합집합은 저 모든 영역을 저렇게 한 번 색칠해주는 거잖아. 야, 근데 봐봐. 합집합은 한 번 색칠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A를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 A를 힘드니? 힘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힘내? 아니 왜냐면 쟤 아침 10시부터 와 있었어. 그럴 수 있어. 아침 10시부터 개고생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 파이팅 파이도 A를 더해볼게. A를 더하자고 이제 여기를 색칠하자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B를 더해볼게. B를 더하자는 건 여기를 색칠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슈가 가운데 몇 번 더해졌어요? 몇 번 더해졌어요? 아니 씨! 두 번. 두 번 더해졌죠. 근데 그럼 돼야 안 되나? 곤란한 한 번만 더해줘야 되나? 합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곳을 한번 빼줘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 그쵸? 기억을 합시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내가 곱셈공식한테 얘기했어. 저런 거 보이면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의 1이라고 반응해야 되잖아? 여기? 무조건 반사죠? 그러니까 2의 영역하고 반사의 영역, 이건 반사. 거의 이제 파블로프계 빠라라 하면서 달려가는 영역이잖아. 얘도 무조건 반사의 영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소 개수에서는 그냥 무조건 합집합 보이면 이걸로 바꾸세요. 야,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반응의 영역이야. 보이면 반응하세요. 합집합이 뭐야? 뻘뻘 하면서 이제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으로 반응해야 돼. 반응의 영역이라고 좀 적어놓자. 반응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고 넘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보자마자 무조건 반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이야? 그래. 아니, 얘들이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무서울 것 같아.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존나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얘들아, 난 항상 누가 생각나면 아가들이 생각나요. 애기들. 인생이 얼마나 무섭겠어. 왠지 알아? 애기들이 이제 누워서 이러고 있지. 그럼 이제 애기 입장에 생각하면 어른들이 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애기들이 사는 게 제일 힘들 거야. 그래서 알고 넘어가지 지점이고요. 얘들아 거기 괄호 2번에 세개 합집합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지를게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 미안해. 근데 얘들아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케이? 우리 당연히 모든 문제 다 맞추는 게 목표잖아. 집합에서 원소 개수에서 어렵게 나올 건덕진 그냥 3개짜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들아 외우긴 외울 건데 이해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와, 근데 얘들아 공식이 진짜 폭력적이야. 그쵸? 학교폭력 117에 신고 적고 싶은 공식인데 와,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별건 아니고 근데 이거 언제 다 쓰냐? 잠깐만. 이거 진짜 학교폭력인데? M 써야 돼. M 쓰지 말걸. 그냥 생략하자 할걸.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나는. 저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세개 합집합은 얘들아 그냥 한 개짜리 싹 더하고 두 개 교집합한 것들 싹 빼고 두 개라는 게 이제 이거 두 개 교집합 친 거. 그 다음 몇 개 교집합한 거 하나 싹 더하고 세 개 교집합한 거 하나 싹 더하고라고 저도 외우는 편이긴 합니다. 구조들. 한 개짜리 싹 더하고 두 개짜리 싹 빼고 세 개짜리 하나 싹 더하고 정도로 기억하면 좀 외우기가 편할 거고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랑 같이 증명해보자. 여면이 무려 7개. 쫄지 마. 그럼 별거 있겠냐? 그래봤자 고일수 아닌데. 고일수가 어려워. 근데 얘들 그래서 보면 고일수가 어려워 진짜로. 나의 목표. 내 목표는 합집합이지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건 이 모든 영역을 몇 번씩 더해주는 게 목표야. 단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야. 오케이? 네, 근데 일단 이걸 만들기 위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봤다 치자. 네, 그러면 이 1번 영역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A랑 B랑 C를 더하는 거에서 1번 영역은 몇 번만 더해졌어? 한 번만 더해졌죠. 얘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얘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문제냐면요. 문제 4번은 문제. 왜 문제야? 얘랑 얘 더하는 과정에서 몇 번 더해줬어요? 2번 더해줬어. 뭐 얘까지는 아니지만 2번 더해줬어.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가 2개가 되고요. 얘가 몇도 2개가 되고요. 5도 2개가 되고요. 몇도 2개가 돼요. 6도 2개가 되고요. 7은 진짜 좋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난 게 몇 번 더해줬어? 3번 더해줬어요. 와 조졌어.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좀 보정을 해줍시다. 보정을 해줄게요. 이 4를 좀 줄이고 싶어요. 4를 줄이기 위해서 쌤이 A 교집합 B를 좀 빼줄게요. 봐봐. 애교 B를 빼줄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4, 7이잖아요. 그쵸? 그럼 4가 하나 빠집니다. 7이 하나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그 다음 BC도 빼주자. 그럼 얘들아 B랑 C가 겹치는 경우는 5, 7이죠. 5가 하나 빠집니다. 7도 하나 빠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C 교집합 A도 한번 해줘야겠죠? 이것도 제외하면 C랑 A가 겹치는 6, 7 있죠? 6이 한번 빠집니다. 와 슈마 잠깐만 7이 빠집니다. 야, 근데 7이 연계는 돼요? 안 돼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7번을 하나 더 해주자. 7번을 하나 더 해주자. A, B, C 하나 정도 더 해주자. 그러면 모든 영역이 딱 하나씩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한 번 정도 이해하고 좀 기억해주면 좋고, 근데 기억보다 중요한 건 이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까먹으면 그냥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영역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여집합이랑 차집합에서 설명할 게 없어. 네, 사실 쌤은 문제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거기 한번 슬쩍 읽어보고 얘들아 쌤이 헷갈릴 만한 지점만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요. 내가 봐봐. 우리 만약에 당연한 얘기 좀만 할게요. 전체 집합이 50개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50개야. 전체가 50개. A가 이제 뭐 10개. 그러니까 우리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50에서 10을 제외하는 거니까 몇십이 될 거야? 40이 된다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 근데 이거 하나만 해보자. 만약에 NB가 15야. 그러니까 B는 15야. B는 15개 있어. 그리고 A 교집합 B는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를게. A 차집합 B의 원소개수 세볼게요. 아 근데 개 쉬운데요? 차집합 빼기? A 빼기 B? A 빼기 B. 오 마이너스 5개? 원소가 마이너스 5개? 뭔가 이상한데? 이거 출제물이 아니면 이제 이럴 수가 있다. 슈바 얘들아 내가 그래서 차집합 뭐로 이해하지 말라고? 빼기 말고 읽는 법을 정확히 알고 A 차집합 B가 뭐야? 일단 누구를 던져? A를 던지되 B를 그거 이제 A 어떻게 얘기하자? 그 중에서 누구랑 겹치는 거? 그냥 B를 빼는 게 아니라 A랑 B가 겹치는 걸 빼자고. 일단 A를 지고 B랑 겹치는 거. 그래서 일단 A 차집합 B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A를 지어. 근데 B를 빼는 게 아니라 B랑 겹치는 얘를 빼줘야 돼요. 얘를.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거. 그래서 얘들아 A 차집합 B는 5개예요. 5개. 일단 A를 지고 겹치는 거 빼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림 그리면 진짜 개 안 헷갈려. 그림 그려볼게. 아니 겹치는 게 5개죠? 근데 A가 10개니까 여기 5개다. 그죠? 그럼 얘가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B 제외한 여기잖아요. 그쵸? 5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건 뭐야? 이건 마이너스 5가 맞아요. A의 원소개수에서 B의 원소개수 빼면 10에서 15 빼서 이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맞아. 이건 그냥 집합 사이에 빼기. 이건 차집합의 원소. 그럼 차집합은 A를 지르고 B랑 겹치는 거 제외한다고 이야기. 그러면 A를 지르고 B랑 겹치는 건데 15가 B랑 겹치는 게 15가 아니잖아. B랑 겹치는 건 A랑 B랑 겹치는 건 5니까 10에서 5를 빼주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거기는 딱히 할 얘기가 없고요. 저희 넘어가서 필수 11번 보러 갑시다. 필수 문제 11번. 자, 필수에서만 빨리 끝내고 보내줄게요. 왜? 시계를 봤니 혹시? 보지 마. 건강에 안 좋아. 시계 많이 보고 전자파 나오고 안 하려니? 전자파가 안 나오네. 딱 합시다. 내가 별거 없어요. 헷갈리면 그림 그리는 것도 권하고. 근데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 봐봐. 성찬아 전체 원소개수 몇십 개래? 60개. A 원소개수 몇 개래? 37개. B의 원소개수 몇 개다? 40개래. 그림 그려도 되는데요. 얘들아 우리 이거 보고 기분 나빠. 무슨 집합이 너무 많아? 여집합이 너무 많고 너무 부정적인 새끼야 저 새끼는. 그럼 여집합이 저렇게 분배돼 있으면 사람은 돌아오는 거고 여집합은 무슨 배되는 거니까? 분배되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어떻게 읽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 어떻게 읽으면 돼? 전체에서 누구 제외한다? A 합집합 B 제외하자라고 읽으면 안 되나?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전체가 혹시 몇십 개야? 60개죠. 여기서 이제 A 합집합 B를 제외하는 건데 문제님께서 저게 15래요. 15. 얘가 15래.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몇 15개라는 얘기야? 45개에다 반응하자. 반응의 영역. 반응이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뭐 더하기 못 빼기고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으로 반응하자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그럼 얘들아 이제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 45란 거니까 얘 이거 77 아니다 얘 넘기고 너 넘겨주면 A 교집합 B 이제 뭐 32 정도라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A 교집합 B는 30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면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 어때? 이제 A 교집합 항상 겹치는 거 먼저 그리세요. 겹치는 거 먼저. 근데 우리 A가 37이니까 요만큼은 5일 거고 B는 40이니까 요만큼은 8이겠다. 그쵸? 그럼 이제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B차집합 A 여기서 B에서 A를 제외한 거 답은 8개 정도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8개고요. 근데 얘들아 그림은 좀 도움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기자는 항상. 필수 12번 봅시다. 필수 12번 같은 경우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또는 수학을 풀게 했대요. 선생님이 영어를 A라고 하고요. 수학을 B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얘들아 역시 영어를 맞춘 학생은 35명. 좀 쉽죠? 수학은 좀 적네요. 저건 수학이 뭔 소리야? 28. 요 정도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수학과 영어를 모두 틀린 거니까 틀리고 이거는 5명이라는 얘기겠다. 그쵸?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부정적이니까 바꿔주자고요. 그럼 또 여집합은 어떻게 읽자고요? 이거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제외한 게 얼마다? 5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근데 전체 학생은 몇십 명이니까? 60명이니까 우리 A 합집합 B가 몇이겠구나? 55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전체 학생 60명이니까요. 이러면 그냥 이제 합집합 나왔으니까 또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반응? 해야지. 무조건 반응. 35 더하기 28 빼기 교집합으로 반응해주면 넘기고 넘겨주면요. A 교집합 B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8 정도 나오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제 그려. 다 찾았으니까. 교집합은 8. A가 35니까 여기 27. B가 28이니까 여기 20.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요. 전체는 60인데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5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바깥쪽에 몇 명 있다? 5명 있다는 뜻이고 그럼 뭐 이제 나머지 빈칸은 뭐 잘 채우시면 될 것 같아. 160쪽 갑시다. 할만하죠? 160쪽. 아니 쌤 160쪽 진짜 개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잠깐만 선생아 나 시계 본다? 선생아 나 시계 본다? 29분이다? 선생아 너 이거 딱 봐도 이랑 개어려운 건데 이거 하면 나 죽는다?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진짜 개쉬워.
봐봐.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뭐 자식아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내가 이제 응용되면 응용될 여지는 꽤 많은데 기본 유형에 대한 생각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해도 돼. 너무 당연한 얘기 뭐냐면요. 너네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생각하길 바라. 자, 합집하면요. 이거보다는 작을 거야. 무조건 같아도 되지만. 무슨 채보단 작을 거야? 전체보단 작겠죠. 당연하죠. 합집하면 근데 얘들아 A가 B 단독보다는 클 거야 작을 거야? 크겠죠. 합치는 거니까. 어렵냐? 야, 이거 하나만 써놔. 그 발전 13번 위에다가 저거 하나만 써놔. 저거 원툴로 풀 거거든요. 일단 기본 유형은. 뭐 잡다한 거 다 아니 처먹어랑 좀 말을 좀 곱게 해야 돼. 잡다한 건 이제 좀 잠시 곤란이라고 가지고 우리는 저걸로 일단 기본 유형들은 다 해결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게 집합 3개 나오고 최대 최소 나오는 게 이제 타 지역에서는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건 내신 대비할 때 하면 되고 2개짜리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얘들아 가자 그러면 봐봐. 일단 전체가 30이래. 필수의 발선 13번에 전체가 30이래. A는 20이래. B는 17이래. 아니 쌤 근데요 교집합 구하라는데요? 나도 알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교집합에 무슨 대 무슨 수 구하래? 최대 최소래. 그냥 이런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형이 믿으려. 내가 해볼게요. 합집합은 당연히 성찬아 몇십보다 작아? 30보다 작죠? 전체니까요. 그 다음 20이나 17보다 크지? 저 두 개를 모두 함축하려면 17보다 크다고 쓰는 게 맞을까요? 22보다 크다고 쓰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크다는 걸 가능하려면 22보다도 크다고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는지? 야, 근데 합집합 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가능하기로 했잖아. 가능해.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부등식이 22 39 빼기 교집합 32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39 빼자. 약간 마이너스 곱하면 A 교집합 B는 몇부터 몇까지? 9부터 17까지 나올 거고 뭐 최대 최소 9랑 17이라서 두 개 더하면 한 26 정도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난이도. 어머니 좀 알겠냐? 이거 하나 이해하고 그냥 넣으면 끝.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 하나만 납득하고 최대 최소 문제는 저 당연한 사실을 이용해서 일단은 풀도록 합시다. 숙제는 집합 끝내오기예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본교재, 부교재 집합 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나 그리고 가기 전에 있잖아. 쌤한테 지금 카톡이나 뭐 DM이나 그걸로